동방학사의 Where is Stella? 안녕하세요, 마르첼리노입니다. 한국 천주교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당은 마리아 믿는 종교 아니야? 라는 질문에 저는 보통 성모님은 공경의 대상이고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 라고 보통 대답을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들으면 가끔 내면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있을 때가 있거든요. 성모님은 신앙적인 창조주로서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나 성모님이 현존하셨던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순 없죠. 이런 어려운 답은 질문자가 깊이 있게 경청해주지 않으면 답이 잘 전달되지 않죠. 루카복음 1장 38절, 주님의 천사가 예수님 잉태를 알리는 중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성모님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믿으셨던 분이시며 그의 믿음과 순종을 존중하고 믿습니다. 앞서 말한 답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의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하는 이들, 혹은 이 질문이 나오게 천주교는 성모님을 신으로 믿는다는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퍼뜨린 놈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임준호, 대건 안드레아, 배성재, 요셉입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네. 지냈습니다. 멘트가 세네요. 처음 멘트가. 삐삐삐삐삐 아주. 네. 적당히 하시죠. 아니, 이런 질문 안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봤죠. 많이 받아봤죠. 그죠? 근데 요즘엔 안 받아요. 아, 그래요? 학교 때. 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왜냐면 제가 그때 그 김수환 추기경님 자서전 같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똑같은 경험이지 이제 뭐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개신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네. 요즘에 저희 와이프가 묵주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 성모님 관련돼서 하는데 막 옛날 이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근데 성모님 관련돼서 하니까 진짜 한 500번은 들은 것 같아. 너희 뭐 성모님 있는 데 아니냐. 근데 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선가에서는 이런 의혹을 누군가 제시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로사리오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 성모님께 청하는 거지. 그지. 그 뭐냐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빌어 성모님 통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질문의 의도가 진짜 궁금해서. 그치. 야, 근데 너네는 뭐 마리아님 믿는 종교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너네 마리아님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완전 다른 거야.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데까지 어디선가 근데 정보를 들었을 거 왜냐면 아니냐는 거야, 나는. 물론 이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뭐 개신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1대1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성모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잉태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올라가는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궁금해할 수는 있어.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나는 지금 이 생각이 너무나 공감을 했던 게 질문의 의도. 그치. 진짜 궁금하면 알려줄 수는 있어. 그리고 서로 인정하면 돼. 종교니까. 근데 너네 잘못된 거라는 의도가 딱 박혀져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지식이다. 그러면 똑같이 삐삐삐 나가는 거지. 그 성당 마당에 그 성모상이 있어. 성모상이 있고 그랬을 때인데 근데 저는 아직 그 얘기하는 순간 그 영화가 생각나는 게 달마야 놀자 혹시 달마야 놀자. 예. 달마야 놀자 명작. 보면은 그 거기 깡패들이 좀 도와주겠다고 청소하다가 부처님을 떨어뜨려요. 맞아. 기가 떨어져. 맞아. 그래서 그거를 스님들이 열받아서 큰 스님한테 갖고 가. 근데 그 큰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 니들은 그럼 지금까지 나무 믿고 있었냐고. 맞아. 그래.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고 계약을 한단 말이야. 나 그 되게 감동이었어. 그거. 그쵸. 뭐 아무튼 요게 생각나갖고 형들 갖고 온 내용에 막 얘기하는데 내가 갖고 온 내용에도 한번 얘기하고 싶어갖고 한번 얘기를 자막 길어지니까 너무 더 좋아. 얘기하지 마. 오프닝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내용을 안 갖고 오니까 내가 말거리를 만들게 되네? 내가 자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말하다 지금 잘 안 껴들려고 하는 노력이 뭐냐면 물리잖아. 아, 그럼 둘 중 한 사람이 말한 걸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둘 다 쓰면 되잖아. 아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신나게 얘기하는데 은호도 신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네. 둘 중에 더 유익한 걸 골라요. 저는. 아 둘 다 고르는 게 네. 선택을 한다 무조건. 그런 식으로 가는구나. 아 오케이 자막 다시 한번 열심히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뭐 갖고 온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간단하고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최은호 형제님께서 그 강력하고 아주 분노에 차서 얘기했던 얘기들. 쾰른 독일 쾰른에서 쾰른 카톨릭 교회에 항의하는 시위의 일환으로 쾰른 대성당 앞에 잠자는 추기경을 묘사한 풍자 조형물이 설치돼 있대요. 왜냐하면 독일 쾰른 대주교 교구장인 라이너 마리아 벨키 추기경은 과거 사제들의 성학대 혐의 고발과 관련해 외부 로펌이 작성한 보고서를 몇 달간 발표하지 않아서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비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랍니다. 분노해야지. 예, 기사는 여기서 끝.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잘못된 걸 잘못했다라는 그 뭐 증거물을 남긴 거죠.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동상을 세웠다는 건. 그러니까 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 뭐 동상이라기보다는 그 조형물, 그냥 조형물. 풍자 조형물을 해서 거기다 놓고 시위하는 거지. 왜 잠자고 있냐? 아 말이 없냐 왜? 그렇지 말이 인정해 인정할 거 인정하고 깔끔하게 가자 이건데 왜 그걸 안 하냐? 이거는 뭐 종교를 다 떠나서 사람의 문제 아니야? 사람의 그치. 문제. 사람의 문제죠. 이걸 뭐 잘못을 인정하고 죄가 없으면 씨 화나네 씨. 뭐 짜증나. 이렇게 귀엽게 싱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최근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제들의 성학대 혐의 요런 것들이 지금 시원하고 좀 깨끗하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숨기는 모양새를 가지니까 시위하는 사람들도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시대가 바뀌는 만큼 뭔가 이제 죄가 있으면은 그냥 안 보이게 이렇게 숨기면서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빨리 터뜨리고 요걸 가지고도 이제 이 상황을 잘 인지해 갖고 다음 상황이 안 벌어지게끔 만들어지는 이제 솔직한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측에서 그냥 암암리에 무마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없어야지. 아까 편집하면서도 저번 주에도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개인적인 분노 포인트인데 그 사제 성폭행 상담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있다고 이제 저번 주에 해갖고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좀 넣으려고 찾는데 한 30분을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인터넷 시대고 아니 파워링크를 걸든 아니면 뭐 블로그를 쓰든 뭘 하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최은호 형제님 입장에서는 내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아 처음에 처음 보던 적이었는데 근데 결국 한 30분 정도 찾다 보니까 찾았어요. 근데 한 페이지고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것들이 있으니 뭔 일이 그냥 숨기지 말고 너 혼자 앓지 말고 빨리 와 이렇게 하려면 그냥 뭐 저는 카톨릭 성희롱 카톨릭 성폭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냥 과거에 성폭행했던 내용의 기사들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을 때 우리한테 와가지고 뭔가 해결하자 이런 내용을 많이 기재할 법도 싶은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건지 아니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빨리 찾아서 이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편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정보를 찾는 데까지 인터넷을 잘한다는 나도 30분이 걸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겠냐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주려는 기구가 생겼으면 그 기구가 이 사람들한테 빨리 전달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돼. 지난주에는 굉장히 칭찬 일색에서 이 검색 하나에 네. 기분이 확 상했네. 아니 시작점은 좋았는데 지금 뭐가 딱 봐도 그냥 안 흘러가고 있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은 한 페이지 있어요. 한 페이지에 저희는 메일이랑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라고 문구가 적혀 있는데 더 화가 나는 거야. 주소가 적혀 있든가. 전화를 당장에 지금 내가 상처받는데 메일 수가 앉아 있냐고. 그치. 전화번호 해갖고 전화했고 저 누군데 지금 오세요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응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상처받은 사람일 텐데. 맞아. 나 이거 너무 지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뭐 이제 그러니까 뭐 물론 되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받은 상처를 교회에서 풀기란 참 힘든 것 중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좀 뭐랄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안전하고 그리고
뭐랄까 이 포용하는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금 어렵게 만들면 사실은 그래. 만드나 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왕 만들 거면 그치. 이왕 했으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물론 최선을 다하실 거야 거기 계신 분들도 근데 그럼요. 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렇게 내가 검색한 단어로 쳤을 때 일로 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희랑 같이 얘기합시다라는 내용이 더 포탈에 많은 게 좋은 게 아닌가 아, 그럼요. 하자마자 과거에 그냥 전 세계 그냥 사제성 폭행 얘기가 그냥 도배가 돼 있어 난 그게 또 마음이 아픈 거지. 또 그것도 짜증이 나. 신자로서. 보면서 짜증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독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좀 움직여줘야 또 교회 쪽에서도 아 이런 목소리들이 있구나 하고 좀 움직여 맞아요. 주시겠죠. 그럼. 잠자는 교황님. 추기경 아, 교황. 아, 교황님. 얼마 이라크도 갔다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잠자는 대교국 추기경. 교구장인 라이너 마리아 벨키 추기경님. 좀 움직여라 독일에서. 뭐 하시고 계시겠죠. 아 근데 그럼 이제 뭔가 고민하시겠지. 이거를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쵸, 조금 그쵸. 아마 이런 풍자적인 조형물을 좀 설치를 한 게 아닌가. 좀 그 사진 나중에 찾아보시면 조금 봤어요. 사진 네, 봤어요. 웃기게 돼 있더라고요. 네. 약간 풍선 모양으로. 맞아요, 돼서. 맞아요. 네. 이렇게 해놨어. 근데 아니 뭐 그렇게 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또 용기를 받아서 저는 안 보이는 데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아까 뭐 그 방송하기 전에 얘기 나눴지만 아니 왜 피해받은 사람이 용기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 용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요런 뭐 풍자하는 사진이든 아니면 요런 내용들을 많이들 보셔갖고 다들 용기들 내셔서 좀 이런 상황들이 없어질 수 있게 한 발짝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이 내용 끝이죠.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좀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무거운 주제들만. 아 오늘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세계 뉴스 중에 하나인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 안락사 합법화가 6월 시행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이 된 건 아니고 3월 18일 날 네. 스페인 하원에서 이제 발의된 안락사 허용 법안을 찬성 202표, 반대 141표로 가결했고요. 3개월 후인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지금 하원이랑 상원이랑은 그 개념이 없나? 스페인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스페인을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원에 이 법안 따라 다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특별히 안락사 합법화에서 중요한 게 이제 안락사랑 조력 자살까지 둘 다 허용하고 있다고. 조력 자살? 네. 그게 잠깐만 조력 자살은 좀 생소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의료진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 또한 조력 자살인 거고. 그것 또한 그렇죠, 네. 그렇죠. 안락사는 이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게 안락사.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안락사랑 조력 자살을 둘 다 허용하는 나라가 5개 나라밖에 없대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워낙 그런 합법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러게요.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스페인은 제가 그 가톨릭 국가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봤는데 그 종교 성향이 비슷한 나라들이 이제 이탈리아, 그렇죠.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또 안락사가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스페인에서 원래 그 조력 자살,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돕는 거 했을 때 그게 걸리면 징역 10년형이었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요는 스페인에서도 이번에 안락사를 허용을 그쵸. 하게끔 법안이 바뀐 거고 스페인은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가톨릭 근데 뭐 가톨릭 여기 나와 국가? 기사로 나와 있는 거는 뭐 안락사랑 조력 자살 다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고 해요. 뭐 이렇게 뭐 거의 3개월 정도 결정하기까지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3개월 제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과연 이 생명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가톨릭 국가에서 조금 그런 게 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병원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절망적인 표정을 그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약간 그런 표정을 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해는 가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특히 제가 뭐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간암 환자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우선 얼굴이 자연적인 색깔이 아니에요. 네. 황달? 흑달. 흑달. 까매 흑달이 까매 와요. 수도 있고. 흑달이 와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피부가 굉장히 검게 변해 있는 상태에서 마주치면은 그 우선 무기력해요 사람이. 그리고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끊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당연히 생명 중요하고 저도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는 이건 합법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또 고통을 생각하면 또 그래.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해요. 또 나는 이제 지켜봐온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딱 이건 안 돼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 나 가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흑백 논리로 할 수는 그렇죠. 흑백 논리 없지만, 아니지만 예. 가톨릭 국가에서 이런 안락사를 합법화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가톨릭이라는 종교 틀 안에서의 교리 문제랑 또 이렇게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알겠어. 그치. 예. 그러니까 어쩌면 나라의 할 일을 했지만 그치. 가톨릭의 국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는 좀 국가니까. 이제 가톨릭 입장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 안에서도 이제 종교계랑 의료계 쪽에서는 이제 반대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잘라도 돼요. 좌파 정부가 관철시켰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걸 일부러- 자꾸 좌파랑 그거랑 엮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우파랑 뭐 근데. 우의 문제, 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물론 저는 가톨릭이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 거라도 잡고 있어야 우리가 더 쭉 뻗어 나가는 거를 안 좋게 뻗어 나가는 것들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 안락사는 좀 그렇다. 이게 참 마음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당연히 다일 줄 알았는데 안락사보다는 이제 조력 자살 쪽에서의 찬반 논란이 더 많다고 해요. 네. 참 이게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하면 할수록 어려운 얘기들 많이 갖고 오시네요. 힘들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라는 게 네. 이게 참 물론 그 의료나 이런 의학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할 수도 있어.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뭐 하잖아요. 응급실에서 이거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왜 우리가 CPR 할 때도 그 가족이나 보호자가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해야 된다면서요. 이거를 의사가 멈출 수는 없대요. 근데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해도 이 생명이라는 입장에서는 더 살 수 있고 있는데 이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고자 하는 게 안락사기 때문에 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우리한테도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는 근데 이제 뭐 많이 깊게 생각한 건 아닌데 법적으로는 합법화가 돼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차피 저는 법적으로 합법화가 돼도 가톨릭 입장으로서나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선택의 기로가 있을 뿐이지 제가 생명에 대해서 존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안 하자라는 주의는 맞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으나 그거를 더 존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이나 가톨릭에 있는 분들은 이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선택의 기회가 되고 가톨릭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걸로 생명을 더 존중을 한다라면은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너무 합리화를 시키는 거긴 한데, 네, 이게 법화가 됐다고 합법화가 됐다고 해갖고 가톨릭이 뭐 생각을 달리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대로 생명 존중을 계속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가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뭐 생긴 거다. 기회가 생겼다고 하기도 에이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말을. 일단 뭐 저희도 어려워요. 그럼요. 같이 방송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런 걸 그렇죠. 명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신부님이나 이 지도사제가 계시면 예, 그러게. 우리도 물어보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네. 안타깝네. 그러게요. 안타깝지만 뭐 우리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살도 살인인 거잖아요. 그럼요.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나의 거니까. 생명을 내가 끊은 거기 때문에 살인이고 크나큰 죄로 알고 있어요. 저는. 10계명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를 어긴 걸로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나 자신을 죽어도. 그래서 그렇죠. 영화 콘스탄틴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자기가 자살했던 사람은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장례미사도 안 해주잖아요. 아 그치. 카톨릭에서 안 맞아요. 해줬구나. 맞네. 자살하신 분들은 장례미사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얼마 있다. 전에 그 의료 지금 바뀐지 모르겠는데 요즘 응급실 뭐 24시 네, 뭐 응급실 다큐멘터리 이런 거 봤는데 음독을 해서 음독을 자살을 한 해서? 사람이 들어왔는데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음독을 해서 자살을 하려고 그걸 먹으면 보험이 안 된대요. 아우 씨. 근데 잘 봐. 의사가 만약에 가족들한테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연명 치료라는 게 비용이 어마어마하단 그걸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가족들이 또 많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어. 아휴. 와, 근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힘들어해. 근데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 그치. 가족들한테. 와, 이게 내 진짜 딜레마일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걸로 안 돼. 우리는 그냥 뭐 하면 안 되는 걸로 하시죠. 그냥 저희도 어려워요, 솔직히. 예. 그냥 이렇게 계속 요즘에 계속 뜨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슈화가 많이 된 것 같아서 또 어떨까 하고 가져온 거고요. 또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로 하고 또 지킬 사람을 지키고 또 주님의 뜻대로 또 가보는 걸로 하시면 그냥- 되지 않을까. 하시죠. 또 짧게 하나 또 가겠습니다. 예. 아 예. 오세요. 이거 보는데 재미난 보면서- 사건이죠. 어이가 없어. 예.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뭔데? 잠깐 봤는데 와. 저희 염수정 추기경님 네. 인감을 날조해가지고 서울 대교구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던 분이 그 돈을 좀 빼돌리셨나 봐요. 징역형을 받으셨어요. 기사도 6줄이에요, 6줄.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 그 추기경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복제 같은 거 한 거겠죠. 임의로 만들어서 위조된 문서에 도장 찍어가지고 수년간 거액을 횡령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재단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징역 2년 6개월.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좀 나도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재무회계 팀장이래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하기 쉬웠겠네. 그렇지.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61살. 근데 5년 동안 9억 8천만 원. 뭐? 내가 이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9억 8천만 원을 해드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센데? 그것도 되게 진짜 재밌는 게 재단 돈이 재단 돈 유지재단이니까 네. 서울대교 유지재단 돈을 수시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잠깐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최고 뭐였지?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 도장은 자기가 찍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이분은 위조를 하셔가지고 그치 날조를 한 건데 이 날조가 된 거를 그게 똑같이 할 수가 있나? 똑같이 그럼- 됐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5년간이었으면 야금 이렇게 해도 1년에 얼마야? 아니, 그러니까 1년에 2억이야 2억.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시스템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찍었는데 도장이 달라. 그러면 확인 안 한 은행 직원이 잘못한 거고. 그렇지. 근데 도장을 찍었는데 서류가 처리가 됐어. 그러면은 서류를 처리하는 사무가 이게 줄줄이 다 잘못한 사람들이 나오겠는데? 금액을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을 이제 동물로 표현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용이야 용. 용이야. 이제 와 9억. 근데 뭐 9억 8천이면 10억 가까이 되는 10억에 거지. 10억. 10억 5년 가까이 동안 1년에 2억씩 해 드신 건데. 그러니까 막 그런 나 솔직히 이거 딱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러니까 징역형 이런 거지만 이 사람의 이런 스토리가 있겠지. 뭐 그래도 이렇게 나이도 이렇게 많으시고 서울대교구에서 이렇게 일하신 분이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이게 밝혀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들이 쭉쭉 나오면서 이렇게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좋은 일에 쓰려고 했다 이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 뭔가 이런 그러니까 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있잖아. 로빈후드 같은 건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 굳이 천주교 재단에서 그러니까. 그걸 뺏었다고. 뭐 어쨌든 그런 상상을 펼쳤는데 결국은 그랬는데 결국엔 안 나왔어.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그냥 2년 6개월이 땡이야. 그치. 대도야 이 정도면 대도. 5년 동안 10년 해 먹었어. 10억 해 먹었어. 10억.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이거 10억이 없어질 동안 뭐, 물론 5년 동안 의심을 사서 그리고 뭐 회계 팀장님이셨으니까. 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 재무회계. 그쪽에 있는 모든 그 돈을 날조했겠지. 뭐 이런 날조해가지고. 참. 근데 진짜? 어쨌든 요게 분명 시스템이 강화가 돼요. 어떤 회사든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에선 다시는 그렇죠. 못하게 시스템이 강화가 되는데 좀 강화가 돼야죠. 그 사실 그 돈이 그냥 뭐 회사에서 이익금을 벌어들인 돈이나 이런 돈이면은 또 회사의 잘못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돈은 사실 좀 무게가 좀 그렇지. 다르다고 보거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래서 안 낸 됐지. 혹은 이제 후원금 등등의 것이잖아요.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합당하게 물건을 판 돈도 아니라면 이 돈의 무게를 더 값지게 생각하고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더 탄탄하게 했어야 되니까 한번 호되게 당할 만했다. 저는. 근데 난 이것도 웃겨. 2년 6개월 이것도 웃겨. 그럼 이 돈을 다 반환을 해야 어떻게 어디 투자를 했나? 보통 재지면 환수 조치는 하나 네. 물질적으로 있어야 근데 환수가 되잖아요. 이 정도의 5년 동안 10억을 빼돌릴 사람이 과연 이거를 다 회수가 가능하냐는 거지. 다 차변계좌 써갖고 다 뿌렸겠지. 뭐 집이라도 팔아야지. 요거는 좀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진짜. 될지 나도 좀 기사를 찾아서 어떻게 환수가 될지 물어보고 싶네요. 2년 6개월이 더 하나. 너무 짧다. 10억을 헤쳐먹었는데. 10억을 해 드셔서 2년 6개월형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재단의 돈은 귀중한 거니까 좀 무게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오늘 뭐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나 좀 어디가 울고 오고. 근데 기쁜 거 없어요? 자, 없나 봐요. 우선 뭐 다음 내용 한번 해 보시죠. 주보에 네. 소개된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위사 중에 잠깐 봤는데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줬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다음 날 이제 합법적인 다운로드로 인해서 되게 불법 같네.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해서 다운을 받아서 봤어요. 네. 연출이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아. 음. 근데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해요. 음. 낙태에 관한 얘기입니다. 낙태에 관한 얘기인데 뭐 내용은 제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미국에 아직도 있는 단체인데 그 가족계획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비영리 단체긴 한데 굉장히 거대한 단체예요. 여기 주인공 에비 존스라는 사람이 실화입니다. 에비 존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얘기를 듣다가 취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봉사자로 볼런티어로 갔다가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장까지 최연소 소장까지 올라가서 근데 가족계획 연맹이 어떤 단체냐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돕고 나의 정체성 뭐 이런 최근에 이제 낙태 반대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얘기하는 건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이 단체가 있고 뭐 여성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클리닉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낙태 시술을 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낙태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라기보다는 임산부들이 낙태 수술을 받는데 막 낙태 시술을 이 영화에서는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쁜 날인데 토요일 날 낙태 시술이 몰려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임신한 여성들이 거기에 앉아서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에비 존스라는 주인공은 이 신념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낙태에 관해서 계속 설득을 해요. 오면은 이렇게 좀 주저하는 사람들도 설득을 해. 설득을 하는데 워낙 말이 언변도 좋고 자기는 이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 생각을 해서 거의 대부분이 낙태 수술을 하게끔 해. 그러다가 8년 차가 됐을 때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 수술실에 도움을 좀 달라고 해서 와서 초음파하는 걸 직접 봐요.
초음파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낙태 수술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충격을 먹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배웠던 지식은 13주의 태아는 뭐냐 고통을 못 느끼고 이제 약간 임신했어라도 약간 세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태아가 13주 된 태아가 이 관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 그 배 안에서. 그러다가 다리가 잘리고 또 다른 쪽 다리가 잘리고 몸통이 잘리고 그러니까 이런 관 같은 걸 집어넣는데 거기 흡수가 돼요. 빨아들여요. 근데 얘가 애기가 계속 막 발바둥을 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낙태 수술이 끝나면 이게 빨아들인 절단된 아이들을 맞춰봐야 돼 무조건.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여기 남아 있으면은 굉장히 안 좋은 감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춰봐. 완벽한 아기야. 완벽한 아기고 그런데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가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지. 2만 몇 건의 자기가 낙태 수술을 관여를 한 거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론자가 돼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클리닉 앞에 철창이 있는데 거기 못 들어오지. 거기 밖에서 시위하듯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 신자들은 네네네. 묵주 기도를 하고 기독교 신자들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생명에 관해서 막 호소하고 낙태 수술을 받으려고 들어온 여자들이 차에서 내리면 계속 설득을 해. 일로 오라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낙태 관련해서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낙태 수술을 한다고 해요. 네. 그거 보면서 그리고 또 잔인한 장면 중 하나가 이 영화 자체가 약간 그렇게 편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 차가 오는데 이런 파란색 드럼통을 치우는데 거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혹시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냐? 근데 그게 맞다 그래. 나는 그냥 배달일 뿐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통에 손 얹고 기도 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가까이 가져가 그 통을. 근데 이만한 드럼통이거든요. 근데 지도 않았는데 그 배달 기사가 그래. 한 통 더 있다 지금 가지러 간다. 약간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저도 물론 낙태 반대론자이고 그렇긴 하지만 여성 인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에비 존슨이 그 가족계획연맹회를 자기의 정체성에 요만큼 일을 사랑하는데 낙태 반대를 외치는 생명운동연합회원에게 이걸 빗대서 얘기해. 노예제도, 인종차별,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 인간의 기본 꿈을 침해한 것처럼 낙태를 반대하는 것 역시 같은 범주에 있다고 항변을 해요. 막. 자 다시 한 번만 다시 예. 얘기해 주세요. 노예제도, 노예제도, 인종차별, 나치의 유대인 학살 등의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낙태를 반대하는 것 역시 이거랑 같다 이거지. 내 인권을 네. 침해하는 거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물론 이 영화 자체가 물론 이 영화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내 이 영화한테 화난 것 좀 얘기할게. 잠깐만요. 그러면 어쨌든 이 영화는 그런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는 영화로 봐야 되네요. 낙태 자체에 대해서 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인공의 입장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낙태라는 게 이제 뭐 한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뭐 좀 독려를 해도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주인공이 실제 낙태 시술하는 모습을 보고 한 생명이 갈갈이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영화인 걸로 마무리를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 화나는 점이 있다고요? 네. 화가 나는 점이 있다면 이 너무 악당을 만들어서 선과 악의 구분을 명확하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맞다. 낙태는 절대 악이다라고. 저는 낙태 완전한 반대론주의자입니다. 네네네. 근데 영화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또 그 부분에서 누구나 알 수 있게 악당으로 만들어놨어. 절대 설득력이 없게. 물론 실화긴 해요. 실화긴 한데. 그죠. 요즘에 마블이나 DC 악당들도 나름의 그 자기만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약간 선과 악이 있지만 좀 애매하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법하게 나오는데 그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 히어로 영화에서도 근데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이건 악이다 이렇게 만드나 보구나 이 영화에서. 약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 잘못된 신념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라고 그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뭐야, 완전 나쁜 놈으로 만들어놨네. 악당을 만들어놨네. 좀만 더 연출을 잘하지 이런 그렇죠. 아쉬움인가요? 이쪽도 이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더 설득할 수 있는 낙태에 대한 생명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나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생명에 대해서 그 존중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죠. 악이니까 이건 잘못돼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러면 낙태법에 대한 그 죄가 아니다라는 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렇지. 아우 무조건 나 나쁜 놈 만들어 버렸네. 그쵸. 나도 얘기하는 그렇지. 논리가 있는데 내 논리는 그냥 악인 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근데 물론 설득이 안 되겠다. 저도 그런 그 남자기 때문에 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몰라요. 임신해서 네. 이런 거에 고통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이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된다면 저도 그걸 어떻게 그 아픔을 어떻게 공감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위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더 설득력 있고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나도 아직 부족한 거지 공부에 대해서. 근데 이 작은 생명들이 그렇게 사라져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퍼요 사실. 그리고 여기 보는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 OECD 국가에서 출생아 대비 낙태율 1위 우리나라랍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라고요? 네. 모자 보건법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강간으로 인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의 임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의 임신, 모체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의 임신을 비롯해 특별한 경우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OECD 국가에서 출생아 대비 낙태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가. 네. 뭐 낙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딱 잘라서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주제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야. 제일 기본적인 건 사실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은 기본이 되는 게 맞고. 네. 네. 생명이 소중함.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느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생각하느냐 얘기했을 때 이 영화의 대사로 저희 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넌 수정된 순간부터 우리 딸이었어. 이걸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요거는 뭐 많은 생각도 뭐 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분 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할 건데 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딥하게 한번 그냥 진솔하게 한번 저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보고 서로 좀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네. 아마 상황별로 단계별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 이건 안 돼,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딥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요거는 제가 잘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어려운 얘기였어요. 자 이 다음 소식은 뭐 이제 뭐 어디쯤 나올래나? 이것도 어려워요. 전쟁 막 이런 거 나올래나 이제? 아니 전쟁은 아니고. 우리가 십자군 전쟁은 나중에 다루자고. 진짜. 아유 오늘 되게 화가 많은 날이네. 그 최근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서 네. 그 정기총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선정하고 더 사목적 배려를 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좋은 기자네요 오늘은. 네. 여기 마지막은. 너무 좋아요. 음. 한국 천주교에서 이 이주 노동자분들한테 관심을 더 갖자, 더 배려를 하자라는 뜻을 내비친 건 좋으나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됐나? 왜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가 돼야 됐나라는 생각에 조금 이제 그 지난 겨울에 네.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행 씨가 있었어요. 맞아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주노동자분들의 열악한 환경 문제, 생활 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주교회의서도 이렇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어떤 시기였나라고 해서 봤는데 기사에 나와 있는데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노동한다고 합니다. 주어지는 휴일은 한 달에 딱 2번. 그리고 이제 뭐 농장 이런 데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농장이든 공장이건 우리 할 게 이제 끝났어. 그럼 좀 쉬게 냅두면 되잖아. 근데 사장님들이 또 딴 농가 가서 일을 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좀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고용 허가제에 따라서 그 이 이주 노동자분들이 취업 기간 동안 사업장 이동 횟수가 제한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취업 기간 동안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 거야. 내 직장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고용주가 원할, 내가 힘들어서 나 안 할래요가 아니라 고용주가 원할 때만 일을 그만둘 수가 있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리고 또 이 외국인 지역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이 시행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도 띄어서 내고 있는데 정작 혜택은 잘 못 받는다고 합니다. 참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얘기는 어쨌든 가톨릭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네. 사회적 약자로 칭한 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 어려운 처지에 놓인 네. 이주 노동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생각하고 좀 더 네, 배려하자. 배려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거는 좋으나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거에 그게 화가 난 지금 화가 거네. 나.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정말 뭐 개인적인 부분이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이렇게 뭐 비대면으로 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여기서 왜 화가 났냐면 매번 이제 저희 이제 회사 통화를 하고 이제 이분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자가격리 하실 데가 없는 거를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오셔서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들어오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해먹을 시설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뭐 물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는 하루 이틀 전부터 와서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가 힘들진 않을까 막 사장부터 와가지고 두세 명이 와가지고 막 먹을 거 냉장고에 다 채워 넣어주고 막 그 사람 비행기 타기 전까지 통해서 먹고 싶은 건 없냐 이런 것까지 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신경을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가 막 화가 나는 거야 나는. 그런데 이 기사를 봤어. 근데 막 짜증이 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을 하려고 불렀고 내가 내 돈을 주고 쓰는 인력이긴 하지만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인간 대 인간의 대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지. 요런 거는 국가에서 나서서 좀 비자 받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지만 이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죄송하지만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열악해지고 이 사람들 정식적인 비자를 받고 오신 분들 또한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네. 그거는 지키자는 거예요. 고용노동법 지키자. 일할 수 있게 한국에 들어오면 비자 받고 원하는 취업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당하게 들어오는 거고. 형 말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왔으면 그런 거에 제대로 그치. 관리를 해서 그들이 인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 안에 테두리에 있는 사람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치. 말씀하시는 아니,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뭐 개인적인 욕심은 법안에 테두리 없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치. 인간적인 대우는 그럼요. 해줘야 될 거 휴먼, 아니야. 휴먼. 그렇지. 그걸 교회가 나선다는 건 대찬성. 그치. 그치. 이거는 정말 나는 박수치고 정말 2022년에 동사가 몇 마리입니까 진짜. 그니까. 그것도 좀 화가 쳤어요 나, 올 화가. 겨울에. 그래. 그때 화가 나.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참 이 진짜. 부분은 조금 이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약자들이나 이렇게 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입소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예전 또 평론에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일에만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약자에 대한 보호되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면은 또 그들도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우리서부터가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를 나누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얘기하면서 지금 자꾸 그 생각이 나.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잖아. 네? 이게 지금 자막으로 보여. 직업병. 와, 나 지금 되게 신기해. 보라면서 이런 하면서 또 이런 이렇게 쓰고 있구나. 자막 담당자. 다시 돌아. 어쨌든 이런 얘기 우리가 계속 많이 뱉어주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국가가 못 나서면 교회에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좋은 근데- 건 또 국가 자체에서도 좀 나서고 좀 잠깐 그럼 여기서 또, 얘기하실 거 다. 아니에요. 저는 이 주교단 분들에게 참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걸 또 전하고 싶고 제 생각을 모든 사람들한테 주입시킬 수는 없으나 최소한에 있는 법은 좀 지키고 살자라는 게 또 하나의 제 의견입니다. 저는 만약에 더 덧붙인 얘기를 하자면 물론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건 좋지만 그것도 외부에서 이 이주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신분도 확실치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고 부양할 가족도 많아. 할 수 없이 살려고 이 생존을 위해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 이걸 법 테두리 안에서만 자른다면 조금 근데 그 사람들을 이 사각지대니까 교회가 도와준다면 대찬성 너무 좋은 일. 그래서 이거에서 또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는데 사회복지를 하셨고 네. 직접 현장에서 뛰셨고 그리고 비슷한 일을 지금 또 아이들을 네. 위해서 하고 계시고 그또 시설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사회복지는 아니지만 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아픔 이런 걸 느끼면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근데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이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보더니 이거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은데 꼭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저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또 한 분이 그 얘기했어. 이 사람들은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돈이 없으면 절망적이고 힘들다. 물론 그 사람들도 집이 있고 당장 먹을 것이 있지만 이 막막한 거지. 이 몇백이란 돈 때문에 이 삶이 무너지고 절망이 되니까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게 되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 내 입장은 이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숨통이 튀어서 이제 어느 정도 용기를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저는 어렵네. 이런 내용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 이 세상 진짜 힘든 사람들 많고 이제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누가 제일 필요할까? 누가 제일 나을까? 근데 이거를 어떤 제 멘토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 눈앞에 물에 빠진 사람들 있으면은 누가 제일 힘들까 하고 도와줄 거냐? 눈앞에 있는 사람부터 도와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여력이 한 사람이 아니면 한 단체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눈앞에 있는 힘든 사람부터 도와줘야 그 다음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앉아 있으면은 딴 그 뒷사람을 할까 앞사람 차라리 고민할 시간에 앞에 있는 사람 그냥 건지라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 눈앞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여기에 제일 좀 와닿지 않을까? 적절하네요. 네.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더 힘든 사람 많다고 하신 분은 물론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도 많고 뭐 우리 주변에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 찾으면 천지백깔이고 나보다 힘든 사람 생각하면 다 천지백깔이야. 그렇죠. 맞아. 네, 비교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라고. 맞아. 이제 뭐 그분의 말도 입장이 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금액을 더 힘든 사람 도와주자라는 취지긴 했지만 이왕이면 더 값지게 썼으면 그쵸, 좋겠다는 그쵸. 마음은 그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친구 얘기도 했지만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많은 그런 사목들을 해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가난해도 이유가 있더라. 난 네. 그거는 찬성. 그건 인정. 가난해도 뭐 이유가 있더라. 사례가 가능성은 더 어딜 그렇죠. 갔는데 정말 너무 힘든 곳이야. 힘든 가족이야. 그런데 이유가 있어. 이 거기에 가장이 끈기가 없고 의지가 없어. 알코올 중독에 그걸 배운 아들이 똑같이 행동을 해. 되물림 된다 이거지. 네. 요건 요 주제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 네. 요 주제가 뭐 가난이나 뭐 이런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또 따로 우리가 할 기회가 생길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앞에 있는 사람부터 저는 좀 뒀으면 저도 좋겠고.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제 친구가 제가 사회복지사고 제가 이제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도 그쵸. 유니셀프에 기부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한테 갖고 이랬어요. 야, 나 후원금 필요해. 나 같이 있는 사람들도 가까운 나부터 챙겨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넌 도움을 나한테 요청하지 않았잖아. 이야. 근데 이 친구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그렇네. 유니셀프는 언제나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나는 여길 도와줘야 될까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빨리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고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또 비슷한 얘기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뻔뻔해지기 시작했어. 아 맞아요. 좀 뻔뻔해야 돼.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내가 가난해지기 시작했어. 아 이걸 이렇게 푼다고? 어. 알겠습니다. 다다음 달쯤서부터 밥을 계속 사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도움은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뭐 요 얘기는 또 마무리를 하고 또 내용이 몇 개가 남았죠? 저는 끝났습니다. 저도 끝났어요 이제. 아 그러면 뭐 오늘 이게 3주 만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다들 조금 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맞아, 이 나도. 주제에 아. 관해서 더 공부하고 했으면 제가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음. 내가 왜 이걸 반대하는지, 내가 왜 이거를 외치는지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다음에 또 주제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 나는. 그 오늘 감정. 셋 다 화가 좀 나 있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저도 편집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정보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하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번 우리 소개했던 자료들을 좀 딥하게 하루는 그냥 한 주 갖고 오지 말고 이 자료들에 대한 보충이나 이런 얘기들을 한번 풀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점점 많아지니까 좋네요. 화를 내는 이유도 몰라서 화를 내는 것 같아. 아 오히려 막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감정이 섞여 버리니까. 만약에 우리가 더 알고 똑똑했으면 아. 화 안 냈을 이제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 표출을 그리고- 못하는 우리의 이 소통력.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마지막 사연은 나는 내가 경험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아 그렇죠.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너무 막 감정적으로 나간 건 되게 잘못한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얘기 사무실로 전화 가서 배가 고프다고. 막 짜증이 막 나니까 회사 쪽에 얘기하시면 먹을 거를 저희한테 전달해 준다. 저희가 사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다 사줄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했는데도 회사에서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럼 요거 한 번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근데 네. 너무 배고파. 근데 이 사람 일할 의지가 없어. 음. 그럼 가장 급한 건 밥일까요, 아니면 이분의 직장일까요? 합이요. 의지요. 그러니까 이게 달린다니까 이렇게. 난 밥. 의지죠. 의지를. 근데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뭘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할까? 그냥 쉬운 아르바이트라도 해도 끼니는 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이렇게 있을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죠.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 당장 일을 못 해.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 너무 배가 고파. 난 그럼 밥. 근데 만약에 월급 날이 하루 앞두고 나 배가 너무 고파. 그럼 의지지. 그러니까 일을 왜 못 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일이 시작해서 한 달 뒤에 월급이 나오잖아. 그럼 그 안에 어떻게 생활해?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그게 난 좀 걸려서. 이거를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김하중 신부님의 그 봉사나 밥을 주는거나 서울역에 이제 밥을 공짜로 주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여기서 계속 노숙을 하고 있는 거다.
알코올 중독으로 이건 저도 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살짝 그 얘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라고 얘기했던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먹일 수 있어 언제나. 그렇다면 이 사람의 한계까지 해갖고 의지를 좀 끌어내야 된다고 좀 나도 생각을 그건 하긴 찬성. 해요. 그건 그러니까 찬성. 그런 부분인 거죠. 당장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빠르게 그 상황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얻어먹기 시작했을 때 얻어먹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편하게 있을 때 편하게 있는 것에 적응하는데 또 닥쳤을 때 또 몸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을 때 나한테 오는 것들 이런 부분의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년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아, 많죠. 근데 청소년들은 정말 빨라요, 진짜. 근데 가정에서도 사실 가정 자체가 교육의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아이서부터 다 부모가 하는 모든 모습들이 다 습득이 되고 다 하나하나가 이 친구한테는 학습인데 그 부모가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였을 때 오히려 이 친구가 사회 나갔을 때 무리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라는 연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알아서 잘라주시고. 우리 청소년 때 생각해 보면은 성당에서 또 가정에서 못 배운 걸 또 성당에서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성당이 만약에 맞아요. 편안하고 그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좀 오가면서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곳이 그쵸. 성당이 된다면 저는 이런 문제도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거의 뭐 형들이 어버 키웠지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보고 배운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 세상에. 아주. 아이고. 네, 여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오늘 얘기들 뭐 좋은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 뭐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얘기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